그날 그는 끝내 한마디도 남기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발걸음이 지나간 자리마다 수많은 물음표들이 흩날렸다. 대한민국 재계에서 가장 뜨거운 이름 중 하나인 고현장 회장의 아들 정희찬의 후계자로 태어난 그는 세상의 중심에 설 운명이었지만 그의 삶은 늘 조용한 그림자 속에서 써내려간 한편의 서사시였다. 이 기사에서는 화려한 혈통 너머로 감춰졌던 그의 어린 시절부터 세상을 마주한 27의 여정까지를 따라간다. 그리고 그 여정 어딘가엔 엄마라는 이름조차 입에 올릴 수 없었던 한 소년의 속삭임이 숨어 있다. 1세. 세상의 시선을 피해 떠난 유학길. 1998년 5월 대한민국이 술렁였다. 톱스타 고현정과 재계 거물 신세계그룹 정용진 부회장의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언론과 대중의 시선이 쏠렸다. 하지만 정혜찬이라는 이름은 철저히 가려졌다. 카메라 렌즈는 단 한 컷도 그를 포착하지 못했고 그는 외부와 단절된 공간에서 자라났다. 재벌가의 첫 손자, 톱배우의 아들이라는 화려한 수식어는 그에게 축복이 아닌 짐이 되어 어깨를 짓눌렀다. 신세계그룹은 그를 소중히 감쌌지만 동시에 세상과 철저히 분리시켰다. 고현정은 늘 같은 말을 되뇌었다. 이 아이는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존재야. 하지만 세상이 아직 그 빛을 감당할 준비가 안 됐어. 그의 첫 번째 생일조차 가족 외엔 누구도 초대받지 못한 채 지나갔다. 도쿄의 궁전 같은 저택 한복판, 찬란한 샹들리에 아래에서 그는 조용히 성장했다. 그의 유년은 철저히 차단된 울타리 속에서 이루어졌고 그 안에서 세상은 조심스럽고 낯선 공간으로 각인되었다. 5세. 엄마가 사라진 날. 2003년 11월 겨울보다 더 차가운 한 줄기 뉴스가 그의 집을 갈라놓았다. 고현정과 정용진의 이혼 소식. 언론은 충격이라는 단어를 반복했지만 그날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이는 5살 정혜찬이었다. 식탁 앞에 앉아 그는 말없이 아침을 먹었다고 전해진다. 고현정은 아이를 품에 안고 마지막 인사를 남겼다. 혜찬아, 꼭 행복해야 해. 엄마는 항상 여기 있어. 하지만 아이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다. 이혼 이후 고현정은 안정적인 환경을 이유로 아들에게 접근할 수 없게 되었다. 그날 이후 그의 삶에서 엄마는 존재해서는 안 되는 이름이 되었다. 고현정은 조용히 눈물을 삼키며 멀리서 지켜보기로 결심했다. 어느 인터뷰에서 그녀는 덤덤히 말했다. 아이들이 혼란스러워할까 봐요. 내가 더 아파도 그냥 멀리서 웃어주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미소 너머엔 단 한 번도 제대로 품에 안아보지 못한 아들에 대한 벼락 같은 그리움이 숨겨져 있었다. 그가 5살이 되던 해 그의 세상은 정확히 반으로 갈라졌다. 그리고 그 반쪽은 더 이상 닿을 수 없는 거리 너머로 사라졌다. 9세. 엄마라는 단어가 금지된 집. 서울 강남의 고급 빌라, 정혜찬이 자란 집엔 늘 따뜻한 조명이 켜져 있었다. 하지만 그 공간에 엄마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았다. 마치 공기 속에서 지워진 단어처럼 누구도 그것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초등학교 2학년 시절 친구들이 가족 그림을 그릴 때 혜찬은 늘 조심스럽게 아버지, 할머니, 쌍둥이 동생의 모습을 종이에 옮겨 그렸다. 엄마의 자리는 늘 비워진 채 남겨졌다. 너희 엄마는 뭐 하셔? 누군가의 이 단순한 질문에 혜찬은 굳어버리곤 했다. 대답 대신 연필을 다시 깎고 때로는 물을 마시겠다며 자리를 피해 나가기도 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조용하고 침착한 아이로 여겼고 또래보다 성숙한 그의 태도는 잘 키운 명문가 자제라는 이미지로 포장되었다. 하지만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 조숙함의 이면엔 말할 수 없는 상처가 깃들어 있었다는 것을. 그의 집에서 엄마는 금지된 단어였다. 고현정의 이름을 입에 담는 순간 공기마저 무거워졌고 이명의 회장의 냉랭한 눈빛 아래 그 이름은 즉시 지워져야만 했다. 혜찬은 어릴 적 희미하게 떠오르던 한 여성의 얼굴을 어렴풋이 기억했지만 그마저도 스스로에게 허락되지 않는 기억이 되어갔다. 그는 존재하지 않는 법을 배웠고 침묵은 그의 일상이 되었다. 그 시절
해찬은 감정을 표현하는 대신 정답만을 골라 말하는 법을 체득해갔다. 실수를 두려워하기보다 애초에 실수할 틈조차 남기지 않는 방식으로 자신을 단련해 나갔다. 그것은 아이가 살아가는 방식이라기보다는 마치 프로그램처럼 설계된 훈련의 일환이었다. 사춘기의 문턱에서 그는 또 한 번 국경을 넘었다. 13살의 겨울, 해찬은 미국 보스턴 근교에 위치한 세계 유수의 보딩스쿨로 유학길에 올랐다. 새벽녘 공항, 배웅하는 이 하나 없이 그는 조용히 탑승구로 향했고 비행기 창가에 고개를 기대며 속으로 되뇌었다. 왜 나만 늘 혼자일까? 낯선 땅에서 그는 또 하나의 이중생활을 익혀야 했다. 캠퍼스에서는 말수적은 모범적인 동양계 유학생이었고 명절에 귀국하면 재벌가의 후계자로 불리는 정해찬 군이었다. 두 세계 사이에서 그는 늘 중심을 잡기 위해 팽팽한 줄 위를 걸었다. 기숙사 친구들이 부모와 영상통화를 나누는 저녁이면 그는 일부러 독서실이나 체육관으로 몸을 숨겼다. 어머니는 어디 계시니? 라는 질문이 돌아오면 그는 짧게 대답했다. 여행 중이세요. 하지만 그 여행은 끝날 기미가 없었고 어디로 향하는지도 말할 수 없었다. 그 무렵부터 해찬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법, 사람과 친해지지 않는 법, 그리고 사랑받더라도 의존하지 않는 법을 스스로 익혀나갔다. 가슴 깊은 곳에 남아있던 따뜻함에 대한 갈망은 서서히 낯선 감정으로 바뀌었고 그 자리는 정확히 울리는 알람 소리와 주말마다 빽빽하게 짜인 학습계획표가 대신했다. 외로움은 그의 일상이 되었고 그는 그것을 하나의 언어처럼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법을 배워갔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샌프란시스코의 안개 낀 도시를 바라보며 문득 생각했다. 엄마, 정말 그 말처럼 난 반드시 행복해야만 했던 거였죠. 17세, SNS 속에 남긴 말 못한 그리움. 2015년 겨울, 시상식 무대에 선 배우 고현정은 눈가가 붉어진 채 짧게 말했다. 아이들이 보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짧은 멘트였지만 화려한 플래시와 박수 속에서도 묘하게 쓸쓸했고 어딘지 모르게 절절했다. 많은 이들은 그것을 그저 배우의 수상소감으로 넘겼지만 그날 이후 온라인의 어딘가에서는 조용한 반응이 일었다. 정해찬의 친구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한 장의 사진. 햇살 내리쬐는 해변 위, 청바지를 입은 10대 소년들의 뒷모습과 함께 짧은 문장이 덧붙여져 있었다. 그분 정말 예쁘세요. 누군지 명시하지 않았지만 의미는 분명했다. 사진 속 한 소년의 시선은 어딘가 먼 곳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떠올리고 있었고 그 감정은 낯설지 않았다. 정해찬은 늘 조용했고 언제나 완벽했으며 말보다는 눈빛으로 마음을 전하는 아이였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달랐다. 누구에게도 함부로 입에 올릴 수 없었던 그분, 말하는 것조차 조심스러운 존재. 그는 끝내 엄마라는 단어를 입에 담지 않았지만 친구의 계정을 빌려 남긴 그 한 문장은 아직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지워지지 않은 그리움이 존재하고 있음을 조용히 알렸다. 그건 마치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신호, 혹은 말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침묵 속의 울림과도 같았다. 옳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지우려 해도 지워지지 않는 그리움의 또 다른 모습이었다. 단 한 장의 사진, 단 한 줄의 문장이 전한 해찬의 감정은 그 어떤 설명보다 강렬했다. 20세, 코넬대 입학 완벽한 후계자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그림자. 20살 인생의 첫 번째 갈림길 앞에서 대부분의 또래가 방황을 시작할 무렵 정해찬은 예외였다. 그는 흔들리지 않았고 준비되어 있었으며 자신의 이름이 가진 무게를 묵묵히 감당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완벽함의 이면에는 말하지 못한 수많은 감정의 잔해가 자리하고 있었다. 정해찬은 미국 아이비리그 명문 중 하나인 코넬 대학교 호텔 경영학과에 입학했다. 신세계 그룹의 후계자라는 타이틀이 그의 이름 앞에 따라붙었지만 입학의 문을 연 것은 오로지 실력이었다. 국내 언론은 이에 대해 별다른 보도를 내지 않았고 공식적인 발표도 없었다. 단지 한 해외 유학 커뮤니티를 통해 한국의 대형 유통재벌가 자제가 코넬에 입학했다는 소문만이 조용히 퍼졌을 뿐이다. 그는 이미 그 자체로 하나의 브랜드였기에
언론 역시 함부로 접근하지 않았다. 그러나 캠퍼스 안에서 해찬은 특권층 자제가 아니라 누구보다 모범적인 학생으로 존재했다. 단 한 번의 지각도 없이 토론 시간마다 제일 먼저 손을 드는 전형적인 우등생. 내 인생은 정밀하게 설계된 하나의 프로젝트 같았다. 월요일엔 호텔 재무회계, 수요일엔 글로벌 호스피탈리티 전략, 주말엔 뉴욕 맨해튼의 고급 호텔 실습까지. 그의 일정표는 빈틈 하나 없었다. 하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다. 그 치밀한 커리큘럼 뒤에서 해찬이 견뎌야 했던 밤들에 대해선 서울과 뉴욕 사이 어디서도 그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말할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다. 그는 항상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기능처럼 훈련된 것이었다. 감정이 아니라 태도였고 정겨우면서도 일정한 거리를 두는 대화 방식은 철저히 절제되어 있었다. 겉으로 보기엔 나무랄 데 없는 청년이었지만 실상 그의 일상은 누구보다 고독한 싸움의 연속이었다. 그가 택한 길은 단지 성공을 위한 여정이 아니었다. 어쩌면 되돌리고 싶지 않은 기억을 이기기 위한 싸움이었는지도 모른다. 단 한 번도 자신을 불러주지 않았던 이름. 하지만 한밤중 문득 떠오르곤 했던 익숙한 목소리. 하얀 눈이 내려앉은 코넬 캠퍼스의 중심에서 정해찬은 그렇게 또 하나의 계절을 묵묵히 지나고 있었다. 22세, 팬데믹과 함께 시작된 군 복무 정체성 탐색의 시간.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를 덮친 가운데 정해찬은 조용히 한국으로 돌아와 입대했다. 그의 군 복무는 언론의 관심 밖에서 이뤄졌고 가족이나 지인 역시 이를 별도로 알리지 않았다. 훈련소에서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에 그는 짧게 이렇게 적었다. 나는 지금 내가 누구인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문장은 그가 오랫동안 말하지 못했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단 하나의 창이었다. 그는 여전히 고현정이라는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말로 담을 수 없는 감정들이 켜켜이 쌓여 있었다. 군 복무 기간 동안 그는 자신을 돌아보며 오랜 시간 억눌러왔던 감정들과 마주했다. 외부와의 접촉을 최소화한 채 그는 오롯이 자기 자신과의 대화에 집중했다. 그 시간은 단순한 병역 의무를 넘어서 나라는 존재를 재정의하는 과정이었다. 25세, 전역 이후 다시 사회로 여전히 조용한 행보. 2023년 정해찬은 조용히 군 생활을 마치고 사회에 복귀했다. 이후 그는 삼정 KPMG에서 인턴십을 시작하며 다시 세상 속으로 걸어들어갔다. 모든 것이 계획된 듯 흠잡을 데 없었지만 그의 복귀는 여전히 그림자 속에 머물렀다. 인턴 활동은 비공개로 진행되었고 언론과 대중의 관심에서도 철저히 벗어나 있었다. 그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고 조용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다. 일각에서는 고현정이 멀리서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는 없었다. 해찬의 삶은 무대 뒤편에서 자신의 순서를 준비하는 배우처럼 여전히 조용한 침묵 속에 존재하고 있었다. 그는 말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스스로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었다. 소리내지 않아도 분명한 문장들로 누구보다 선명하게. 26세, 고현정의 SNS 긴 침묵 끝에 전한 한 문장. 2024년 봄, 배우 고현정의 SNS에 한 장의 사진과 짧은 문장이 올라왔다. 흐릿한 실루엣, 은은한 조명 아래 조용히 빛나는 샹들리에. 그리고 그 아래 단 한 줄의 글이 적혀 있었다. 그저 보고 싶었습니다. 그 문장은 사랑의 고백도 후회의 독백도 아니었다. 오랜 시간이 지나야만 가슴 깊숙이에서 비로소 꺼낼 수 있는 말. 누구를 향한 것인지 따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대중은 묻지 않아도 알았다. 그것은 분명 정해찬을 향한 어머니의 침묵 같은 그리움이었다. 그 무렵 정해찬이 청담동 고급 아파트를 매입했다는 보도가 조용히 흘러나왔다. 구체적인 주소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누군가는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다. 고현정 씨 자택에서 몇 블록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엔 왠지 가슴 한켠이 먹먹해졌다. 감정은 언제나 말보다 먼저 움직이는 법이니까. 27세, 신세계 호텔 부사장 취임 그리고 운명처럼 마주한 첫 순간.
2025년 7월 19일 서울 청담동의 한 호텔에서 신세계 호텔 부사장으로 취임한 정해찬의 공식 행사가 열렸다. 국내 유통재계 인사들은 물론 해외 투자자들까지 참석한 성대한 자리였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와 축하 인파 속 그는 단단하고 침착하게 차세대 경영자의 첫 발을 내디뎠다. 하지만 그날의 진짜 장면은 무대가 아닌 객석 뒤편에서 시작되었다. 검은 슈트에 짧게 자른 머리, 표정을 읽기 어려운 눈빛을 지닌 여인이 조용히 행사장에 들어섰다. 누구에게도 미리 알리지 않은 참석. 바로 고현정이었다. 그녀는 환영도 호명도 없이 조용히 자리를 잡았다.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공간이었지만 그녀가 등장하자 행사장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클래식 음악이 흘렀고 누군가는 조심스럽게 수첩에 이렇게 적었다. 이명의 회장이 단단히 굳은 표정을 지었다. 정해찬은 연설을 마친 뒤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그를 바라보는 고현정과 눈이 마주쳤다. 단 몇 초였지만 그 짧은 순간 속에 담긴 감정은 말로 다 담을 수 없었다. 27년 동안 이어진 오해와 그리움, 용서와 사랑이 말없이 서로의 시선을 통해 오갔다. 이내 그는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다시 무대 아래로 내려왔고 관계자들과 악수를 나눴다. 고현정 역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잔잔한 미소를 지었을 뿐이었다. 대화는 없었지만 모든 이야기는 그 침묵 속에 이미 다 전해졌다. 그 마지막 눈빛의 교환이 말보다 깊었고 그 침묵은 어떤 고백보다 큰 울림이었다. 세월은 많은 것을 지나가게 하지만 어떤 사랑은 시간 속에서도 지워지지 않는다는 걸 그들은 몸소 보여주었다. 한 가족의 이야기, 우리 모두의 이야기. 이것은 고현정과 정해찬, 한 어머니와 아들의 이야기이지만 동시에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도 오래도록 말하지 못한 마음이 있으신가요? 혹은 아무 말 없이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표현되는 감정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조용한 만남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잔잔한 여운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해찬과 고현정의 첫 마주침,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더 많은 진심 어린 이야기와 따뜻한 콘텐츠가 궁금하시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아직 다 하지 못한 이야기,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 아무 말 없이, 그러나 모든 게 전해진 순간. 고현정과 정해찬의 재회 이후, 침묵 뒤에 남겨진 이야기. 2025년 여름, 한 호텔 행사장에서 마주친 고현정과 정해찬. 세상은 그 짧은 눈맞춤을 조용히 지켜봤다. 그들이 직접 어떤 말도 하지 않았음에도 그 장면은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오래 남았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던 감정의 농도는 말보다 짙었고 침묵은 오히려 모든 것을 설명했다. 그 후 두 사람에 관한 공식 발표는 여전히 없었다. 언론도 함부로 그 재회를 단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예민하게 반응했다. 정해찬의 집 근처에서 목격된 고현정의 차량, 취임식 후 한 달 동안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그의 일정. 마치 서로가 서로의 삶에 조심스럽게 스며드는 시기를 지나고 있는 듯했다. 다시 이어진 거리, 그러나 여전히 조심스러운 관계. 이름을 부른 적 없어도 마음은 기억한다. 고현정이 과거 인터뷰에서 했던 이 말이 다시 회자되었다. 어쩌면 그녀는 오랜 시간 동안 그 이름을 부르지 않음으로써 자신을 벌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정해찬 역시 웃는 얼굴 뒤에 꾹 눌러 담았던 감정의 조각들을 이제야 비로소 꺼낼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가 갑작스레 가까워진 것은 아니다. 복잡한 감정과 지나온 시간만큼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침묵이 흐르고 있다. 그 침묵은 단절이 아니라 이해하려는 시간으로 보아야 한다. 서로가 서로에게 서툴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곁에 있고자 하는 노력. 정해찬의 행보, 가족을 넘은 개인의 서사로. 신세계 호텔 부사장에 오른 정해찬은 경영자로서의 존재감을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드러내고 있다.
취임 직후 첫 프로젝트는 뉴욕 지점 리뉴얼이었다. 자신이 대학 시절 수없이 드나들던 맨해튼의 호텔들에서 얻은 인사이트를 반영한 설계. 어쩌면 그것은 그가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내건 기획이었다. 해찬은 실무자들과 회의를 할 때도 누구보다 꼼꼼합니다. 전통에만 기대지 않고 정말로 손님 입장에서 생각하더라고요. 신세계 호텔 관계자 인터뷰. 그의 경영 방식은 보수적인 그룹 문화 안에서 새로운 시도처럼 비춰졌다. 전통과 혁신 사이의 균형. 그 미묘한 줄다리기 속에서 그는 누군가의 아들이 아닌 한 사람의 리더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고현정, 다시 배우로 서기 위한 준비. 한편 고현정 역시 오랜만에 드라마 복귀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소속사 측은 배우 고현정이 차기작을 검토 중이며 조심스럽게 작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복귀는 그녀에게 있어 단순한 연기가 아닌 어떤 인생의 챕터를 정리하고 다시 쓰는 작업에 가깝다. 주변에서는 그녀가 정해찬과의 관계 회복 이후 연기에 대한 열정이 다시 살아났다고 전한다. 지난 수년간 인터뷰를 거절하며 철저히 자신을 숨겨온 그녀가 이제 무대 위에서 어떤 진심을 꺼내 보일지 주목된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로 남은 두 사람. 이 이야기는 결국 한 가족의 이야기다. 너무 늦었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은 사랑. 너무 멀었지만 결국 다시 닿은 마음. 고현정과 정해찬이 걸어온 시간은 단지 유명인의 서사로만 남지 않는다. 누구나 자신의 삶에서 놓쳤던 관계, 미처 말하지 못한 감정, 혹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시간을 떠올리게 만든다. 누구에게나 그런 사람이 있다. 말하지 않아도 오래도록 마음속에 자리한 누군가. 그리고 언젠가 꼭 다시 마주하고 싶은 사람. 마지막으로 독자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침묵을 품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침묵은 언젠가 말이 될 수 있을까요? 가족 혹은 스스로와의 관계에서 다시 시작해야 할 장면이 있으신가요? 고현정과 정해찬의 이야기처럼 우리도 언젠가 말없이 전했던 마음을 다시 꺼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닿은 곳에서 진심은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되어 있으니까요. 더 깊은 이야기와 사람의 온기를 담은 콘텐츠를 원하신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다 하지 못한 이야기,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 필요하시면 위 기사 후속으로 다음과 같은 주제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정해찬의 리더십과 인적 구조 개편 전략, 고현정의 복귀작 준비 과정과 대중 반응, 재계 내부 시선과 신세계 그룹의 후계 구도 변화, 그리고 그들도 결국 사람이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마주한 두 사람. 그들의 침묵은 말보다 큰 목소리로 사랑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재벌가의 후계자, 톱스타 여배우라는 이름 아래 그들을 보아왔지만 사실 그들도 아팠고 기다렸고 두려워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누구보다 인간적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용서를 위한 시간, 이해를 위한 시간, 그리고 다시 마음을 건넬 수 있는 용기의 시간. 정해찬과 고현정의 이야기가 특별한 이유는 그것이 곧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조용히 그리운 사람을 떠올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마음 하나가 다시 누군가에게 닿기를 바라고 있을지도요. 끝이 아니라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모든 관계는 그렇게 천천히 다시 걸어 나오는 법이니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정해찬이 어떻게 기업 경영자로서 첫 발을 내디디고 있는지, 그리고 고현정이 선택한 진짜 복귀의 의미를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우리 이야기의 다음 장을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아직 전하지 못한 진심, 계속됩니다.